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 기출문제를 하루에 한 문제씩 함께 풀어나갈 원해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경찰 공무원 시험 1차 시험 문제, 그 중에서도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형법과 관련된 문제고요. 형법에서도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형법의 의, 성격,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쉬운 부분일 수 있지만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는 그런 부분인 만큼 남들이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따라서 내가 만약 이 문제를 틀린다면 굉장한 치명적인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절대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오늘 문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제 기본서 내용을 토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형법의 의와 성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형법의 의, 개념, 그 다음에 협의의 형법, 광의 형법. 네, 넘어갈게요. 어려운 부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성격 한번 볼게요. 형법의 성격, 형법의 지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형법의 성격 중에 형법의 규범적 성격. 여기서는 가설적 규범, 평가 규범 및 의사결정 규범, 행위 규범 및 재판 규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메모를 좀 해볼까요? 이 지금 그 형법의 규범적 성격 부분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됐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가설적 규범이다. 이거 한번 볼까요? 형법의 살인죄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형법의 살인죄에는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사람을 살해하면이라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범죄 발생을 가정하고 있죠. 따라서 가설적 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평가 규범 및 의사결정 규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행위가 법적으로 가치 없다고 평가함,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우리 살인죄와 관련된 규정 한번 살펴보면 사람을 살해한 어떤 특정 행위죠. 어떻게 되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법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사실 없다는 거에서 더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인적 제재가 부과되는 거죠. 따라서 형법이라는 거는 이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가치 없는 행위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의사결정하지 않도록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없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받게 되죠. 따라서 의사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형법은 평가 규범이자 의사결정 규범이고, 이것은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나번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다번 부분입니다.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가 아니죠.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23년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 1번 문제 나온 거예요. 행위규범, 재판규범이다. 자,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함으로써, 자, 조금 풀렸는데 이렇게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에 해당하며 법관 등 사법관계자들에게 사법활동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재판규범에 해당한다는 거죠. 일정한 행위를 금지, 명령, 행위규범이고, 사법관계자들에게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돌아가면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살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살해하면 어마어마한 제재가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사법 관계자, 특히 법관들에게는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형법은 평가규범이며 의사결정규범이며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인 거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형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형법의 기능은 크게 규제적 기능, 그 다음에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이 있어요. 규제적 기능은 가장 본원적 기능이고 행위를 규제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중요한 거는 이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좀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호적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법익 보호 기능이에요. 법익 보호 기능. 법익 보호 기능이라는 거는 형사 제재, 아까 사형, 무기 5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살인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통제 수단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법익, 살인죄에서는 뭐죠? 생명이 되겠죠.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법익 보호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따라서 이런 법익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사회윤리적으로 합치되는 행위 그 자체를 가치 있는 행위로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사회윤리적 행위가치 보호 기능. 오늘 이런 문장, 이 단어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익 보호 기능이에요. 보호적 기능의 핵심인 법익 보호 기능과 조금은 상반되는 기능이 있어요. 조금은 상반되는 기능. 그게 뭐냐면 바로 보장적 기능이에요. 어마어마한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법익 보호 기능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제재를 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가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제재에 어느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사형, 살인,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아니라 사형이 아니라 능지처참을 한다든지 정말 끔찍한 제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제한이 없다면. 따라서 그런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로 보장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보장적 기능. 즉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즉 일반 국민들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강력한 통제 수단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계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냐? 나중에 뒤에 배울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 이런 부분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가 뭐죠?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벌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책임 원칙은 뭐죠? 내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 제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보장적 기능인 거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법익 보호 기능과 보장적 기능,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 이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게 바로 정답의 어떤 가장 이번 1번 문제에 있어서 바로 정답을 체크하는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보면 문제는 한번 또 여러분들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형법의 기본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좀 삐뚤어졌는데, 자 첫 번째,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자, 메모를 좀 하면서 풀어볼게요.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즉 법익 보호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때 법익은 당연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어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형법은 법 규범으로 법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돼야 된다. 너무 상식적인 지문이에요. 이거는 뭐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은. 세 번째,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는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 규범이고 법관을 수명자를 하고요.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면서 사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다. 맞죠? 자, 4번. 이게 중요해요. 이게.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 관계. 틀렸죠? 무슨 관계예요? 반대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조금 삐뚤어진 상태인데 그러면 한번 올려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반비례 관계. 알겠죠? 반비례 관계.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이번 1번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